워킹 슈퍼맘스 이수지입니다. 이곳이 새로운 오피스예요. 새 곳에 새로운 곳에 와서 찍는 첫 영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남가주에 어제 오늘 참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밖에는 비가 내리고 또 옆으로는 이렇게 창이 있어서 바깥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땡스기빙 연휴인데요. 아주 큰 명절이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그런 즐거운 명절입니다. 저희는 큰아이가 처음으로 같이 보내지 못하는 땡스기빙을 맡고 있어요. 또 지금 12학년 학생들은 아마 마지막 원서를 마감하는 12월 말까지 그 준비를 위해서 참 바쁘고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테고요. 10월에 또 마감한 얼리를 접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 저희 기억으로는 12월 중순경에 얼리가 발표됐던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기다리며 또 조마조마하고 참 그럼 기다리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조기 전형을 얼리라고 하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얼리 디시전이 있고 얼리 액션이 있습니다. 얼리 액션은 붙어도 안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리 디시전은 만약에 붙으면 반드시 그 학교를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리 디시전은 부모 사인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얼리 액션 중에서도 또 한 군데만 쓸 수 있는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 있거든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또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을 채택하고 있죠. 저희 큰딸은 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으로 예일대를 썼습니다. 정말 자기가 드림스쿨로 4년간 열심히 그 고를 목표로 달려왔던 학교였기 때문에 그때 저희는 사실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전혀 기대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저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얼리를 예일대로 썼지만 솔직히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도 못했어요. 얼리 어디 썼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 좀 쭈뼛쭈뼛하게 되고 또 누구나 얘기하게 되면 예일대 썼는데 그냥 드림이잖아요. 드림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12월 말까지 원서 접수를 마치게 되는데 저희 아이들 경우를 보면 얼리를 넣고 나서도 이제 그 다음 정시 지원을 위해서 그 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끊임없이 고치고 또 다시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정말 어느 모든 면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반복하는 거,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좀 더 좋은 이러한 게 나올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도 크리에이티브라는 것도 결국은 반복된 이러한 노력 끝에 이루어지는 게 어떤 창의성이라는 것도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12월 중순경에 아마 저희 큰아이가 예일대에서 그 얼리 합격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요. 물론 그때까지도 정시 그 원서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왔는데 그 드림스쿨 그런 합격 소식을 듣고도 정말 12월 31일이 마지막 원서를 내는 그 날이었는데 그날 정말 자정까지 정말 끝까지 그 원서를 붙들고 그거를 내기 위해서 거의 밤에 거의 12시 이전에는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기서 자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 생각 속에 얼리로 예일대가 됐지만 또 다른 학교들 이런데 자기가 또 원하는데 또 이렇게 정말 좋은 학교들 이런 원서를 내면서 여기는 나중에 합격이 되면 뭐 장학금이나 이런 걸로 또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나한테 이만큼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만약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는 이 학교인데 여기서는 이만큼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런 학교에서 거기에 맞춰서 상향된 조건으로 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녀라 그런지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모든 한 16군데의 원서를 낸 것 같아요. 그 16군데 학교에 그 원서를 내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썼죠. 그래도 확실히 얼리에 그 합격을 되고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12월 말까지 해서 원서를 내고 이제 아마 4월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학교들마다 그 입학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한결 마음이 누그러웠죠. 여유가 있고 얼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나이 때는 참 그 과정들이 참 뭐랄까 이게 뭐지 뭐 이럴 정도로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거든요. 얼리가 되고 그다음 뭐 스탠포드 뭐 여러 학교 또 좋은 학교에서 라이클리 레러도 받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들이었는데 반면에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아마 형제를 키우는 그러한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같은 형제끼리 굉장히 친하기도 하고 정말 가장 베스트 프렌드도 될 수도 있지만 형제라는 게 또 묘하게 서로 라이벌 의식도 있어요. 저희 둘째 아이는 언니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한테는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내용도 언니한테는 얘기할 정도로 그런 친밀함이 있는데 또 반면에 굉장히 또 언니를 라이벌로 의식하는 것도 강했거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뭐 공부에 있어서는 저희 둘째 아이는 정말 탁월했어요. 큰아이보다도 훨씬. 그러다 보니까 내심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하버드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한테 있어서 골이란 드림스쿨은 하버드가 됐었고 얼리에 하버드를 썼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오히려 더 긴장이 됐었어요. 둘째 때는 얘는 또 큰아이가 굉장히 다른 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어떡하나.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얘는 또 다 혹시 리젝트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인데 그래서 더 아주 정말 가슴을 졸이고 혹시나 안 돼서 얘가 상처받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과정이 오히려 둘째 때는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정말 걱정되고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정말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또 하버드 얼리로 넣었던 데가 되지 않았죠. 크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굉장히 실망을 하고 속으로 굉장히 상심이 됐을 거예요. 스탠포드 입학 결과가 아마 4월 1일에 났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좋은 대학에서 또 입학 허가 받고 라이클리레라도 받고 그러면서 좀 안심은 하긴 했지만 그 마지막 날에 4월 1일에 저희 둘째 아이 스탠포드 입학 소식을 들었을 입학 허가 그 발표가 났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희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색깔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또 이렇게 취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뭔가 얘네들이 자기의 잠재된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발전되어 가고 정말 열심으로 열정을 뭔가 쏟기 위해서는 그 아이한테 맞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신한테 맞는 옷을 찾아야지 그것이 편안하고 또 끝까지 열정을 내면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들을 볼 때 중요한 기준이 그 열정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 열정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결국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학생이 투입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정도는 거기에 꾸준히 그것도 그렇게 썼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 학생이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본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열정을 쏟고 정말 꾸준히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자기가 좋아해야 되겠죠. 좋아해도 그걸 꾸준히 해나가고 거기서 발전되어 가고 이런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참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를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좀 좋아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줘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게임만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는 한국의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거든요. 좀 옛날에 저런 걸 봤더라면 저도 더 도움이 됐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천재적인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도 보면은 처음부터 그걸 찾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트럼본을 너무너무 천재적으로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전에 정말 2학기도 조금 해보고 뭐 그러다 별 흥미를 못 느끼고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여러 시도들 끝에 우연히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것도 보면은 결국은 계속된 어떤 시도해보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우연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된 트럼본을 통해서 자기의 진짜 열정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열정이 있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어린 학생이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큰아이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면서 만약 우리 둘째 아이를 큰아이가 했던 거대로 그대로 아마 이렇게 만들어가고 얘가 하게끔 이렇게 했다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색깔이 너무 틀리고 성격이나 성향이나 여러 가지가 참 틀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얘가 드러날 수 있는 방법, 정말 얘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한 거를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제는 저는 아이들 셋이 다 대학을 가고 이제는 비즈니스 제가 하는 일에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뭐 이렇게 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거를 좀 요즘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운이 있더라고요. 운이 좋았다. 근데 그 운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만 찾아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에게나 그 기회, 운은 오는데 정말 그것을 거기에 내 열정을 쏟아서 정말 좋은 결과로 발전시켜 가는 거. 그랬을 때 성공이라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뒤돌아봤더니 우연히 그 일을 하게 됐거나 또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어떠한 걸 알게 됐거나 그러한 우연을 통한 이런 시작이지만 정말 그 우연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 그것이 아마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도 우연히 시작하게 된 거, 우연히 만나게 된 거, 우연히 갖게 된 기회가 정말 그 아이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낼 수 있고 끈기를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를 갖게 하는 게 정말 부모로서 참 공통된 바람 아니겠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오히려 또 그 이상의 그러한 학교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도 참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는요,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는 거. 그럼 간절히 바라게 되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게 되고 지속할 수 있게 되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결국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를 갖게 하는 것, 참 그게 부모로서의 가장 큰 어떤 고울이자 또 바람이기도 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